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수도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3나노 기술을 앞세워 기술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이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고작 18%로 대만 TSMC의 53%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차츰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기술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에게 대형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그것인데요. 현재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한다는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펠로시의 방문을 앞두고 심각한 후과를 경고하며 격분했으나 펠로시 의장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미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이번 방문은 미국과 대만 간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도전이라는 말은 사실상 중국의 위협을 의미하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있는 대만을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펠로시의 이런 발언에 크게 분노했으나 뭐 어쩌겠습니까? 상대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입니다. 펠로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을 방문했고 중국은 당연하게도 별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앞으로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함에 따라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위원장이 대만을 떠나고 하루 뒤인 4일에서 7일까지 나흘 동안 대만을 포위한 6곳의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만의 북쪽 3곳과 남쪽 남서쪽 2곳, 동쪽 1곳에서 군사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중국군은 대만 해협에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였고 대만 동부 해역에서 재래식 미사일 시험 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국 대변인은 이번 훈련을 두고 이번 행동은 최근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중대하게 심화한 상황에 맞서 엄중한 공포 조치를 취해 대만 독립 세력의 독립도모 행위에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중국이 늘 해오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독단적으로 미국의 권력 서열 3순위와 만나는 것은 원칙을 깨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중국 자신들만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 일을 준비하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을 목표로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만 해협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불립니다. 군사, 무력충돌 위험의 정도를 지수화한 무력충돌 위험지수에 따르면 현재 대만 해협의 위험지수는 7.2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 3차 대전의 시작이 대만 해협에서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연일 매단 상륙을 가정한 훈련을 반복하고 있고 해군 전력 증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든 준비가 되면 대만을 침공해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이런 군사적 위협은 사실 삼성전자에게는 큰 호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시죠. 대만은 사실 경제순위 20위권의 나라이며 인구수도 2,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다지 대단할 게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21세기 대만은 TSMC가 생산하는 반도체 하나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량의 거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TSMC는 사실 전 세계 경제의 동력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중국 역시도 자신들의 반도체 수급량의 상당 부분을 TSMC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흡수해 자신들의 반도체 수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펠로시 의장도 이번 대만 방문에서 대만의 유력 인사들을 여럿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류더인 TSMC 회장입니다.
펠로시 의장과 류더인 회장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이른바 칩스 법안에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으나 현재 미국은 대한민국, 대만, 일본과 연계한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형성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일찌감치 이 동맹에 참여를 한 상황으로 대만 기업인 TSMC와 펠로시 의장이 이와 관련하여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이 TSMC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깨고 대만의 독립,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군사적 위협은 대만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 TSMC 고객사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업계에서는 대만의 TSMC가 처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물량의 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단기간 내에 미국과의 충돌을 무릅쓰고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모든 리스크에 대응하는 게 기업의 생리이다.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팹리스 기업들은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일부 제품의 위탁 생산을 대체할 곳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팹리스 업체들이 TSMC 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면 그곳은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미세 공정 반도체 제조에서 TSMC와 견줄 곳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30일 TSMC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초도 양산을 시작하였으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 달성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전 세계의 파운드리 수요를 흡수할 여건이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TSMC 엑소더스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반사이익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될 전망입니다. 반도체를 일컬어 21세기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생산되는 전자제품 중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만큼이나 반도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생산 능력, 제조 능력은 하나의 자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말이죠. 다행히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는 자원 강국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22%를 대한민국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고조되는 미중의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관련 법안인 칩스 법안과 그 법안을 위한 반도체 공급 동맹 칩4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노커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